One, two, one, two, three. 여름철 비가 길게 내리는 기간을 우리는 장마라고 불러왔죠. 이제는 우기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온 온대 기후는 아열대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방식에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해왔고,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재난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더 크게 피해와 고통으로 되고 있는 상황을 증거하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이 기획한 재난방송, 지금 기후위기에 주목할 시간을 진행하는 저는 율무 DJ입니다. 12구, 우리에게 또 다른 숫자의 각인이 새겨진 10월 29일의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피해와 아픔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지난 계절의 기억을 잠시 놓아두고 있습니다만, 폭우 피해가 엄청 났었던 2022년 여름이었죠. 강남역 일대 거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반지하 거주 공간이, 또 재래시장이 침수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히 물폭탄이라 할 집중폭우로 인한 재난이었어요. 귀가하는 길거리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거주하던 반지하 집에서 맞닥뜨린 기후의 이상한 현상은 결국 인명사고까지 이어졌죠. 그야말로 일상에 다가온 재난이었습니다. 생활 주변 곳곳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기에 수원 FM에서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로서 할 수 있는 재난방송을 구상하며 제작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폭우 당시 우리는 강남역 거리와 신림동 반지하 주거지역,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의 침수 사고 소식은 가깝게 접했는데, 오히려 수원 지역의 피해 상황은 더 모르는 게 현실이었어요. 실제로 세류역과 고색동 자동차 매매단지가 침수된 소식을 뉴스 보도에서 짧게 접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그 외에 어떤 위험의 여건이 있는지는 접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에서 재난이 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공동체 라디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의 한 역할로 가져가고자 하고요. 청취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2016년 정규 4집 앨범인데요. 김유나 가수의 독이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너를 구할 수 없어. 어둡고 작은 방에서는 우두커니 너를 바라보는 어둠을 바라보았지. 누구의 채움으로도 단단한 너의 외로움 녹일 수 없어. 언제나 너의 마음 안엔 바람이 내. 마음 안엔 언제나 바람이 내.
김유나가 부른 독이었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이 기획한 재난방송, 지금 기후위기에 주목할 시간 진행하고 있고요. 이야기 손님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기후위기를 학교 일상과 접목한 시도를 오늘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수원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기후위기를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해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권교육 온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름님, 네, 여름 저는 율무거든요. 네, 저는 여름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식이어서 율무라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런 효능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름님은 왜 여름이세요? 저는 약간 좀 여름이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 생활을 하고 싶다. 요즘 좀 기후위기 시대에는 힘든 계절이긴 하지만 맞아요. 저에게 여름은 굉장히 힘든 계절이 점점 더 힘든 계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그렇군요. 지었습니다. 아니 시작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올 여름 얘기 제가 아까 좀 건네드렸었어요. 네, 여름 굉장히 힘들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피해가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그 여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요. 수원 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빗길이라는 단체 저희가 같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활동가들이랑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로 민주시민교육을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저도 소속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네, 함께 교육도 나가고 또 이런 구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요 이야기를 좀 많은 시민들께도 전달하고 싶어서 모시기도 했어요. 그래요. 인권교육 온다와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한 수원 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빗길 또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빗길은요, 2013년도부터 지역 활동을 학교의 민주시민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요, 수원의 KYC, 수원 여성의, 수원 YMCA, 수원 YWCA, 수원 희망교육, 경기평화교육센터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빗길에서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고 함께 토론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들,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각 단체들이 사실 다양한 시민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수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계획 안으로 함께 묶어보는 작업을 했고 그걸 올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해서 단체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낸 교육안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신 거죠. 그리고 소개를 안 드린 이제 단위와 단체들도 있는데요. 빗길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 가치가게라고 수원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가게 일단 아시겠지만 그곳과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수원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함께 교육에 기획하고 참여하셨어요. 그래요. 참 다양한 단위들이 모여서 사실 논의를 해간다는 과정이 이 생각을 모으고 또 각자의 내용들을 내놔서 함께 만드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뭐 제 기억에도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저만 그랬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 그 단체에서 총 11명이 모여서 논의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가지고 참여를 같이 해주셔서 되게 좋은 내용이 기획되었다고 구성되었다고. 꽤 긴 기간을 이렇게 논의를 차근차근 거쳐왔었던 거 기억나네요. 자, 그럼 학교를 찾아가셨는데 어느 학교들이 대상으로 찾아지게 되었었나요? 네, 일단 수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만 저희가 찾아갔고요. 올해 총 3곳을 갔습니다. 봄에는 능실초, 여름엔 상촌초, 그리고 가을에는 신영초라는 초등학교 3곳. 찾아갔어요. 네. 전체 몇 개 학급 정도가 되는 거죠? 저희가 몇 학급을 들어갔냐면요. 수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요. 총
합쳐보니 17개 학급이에요. 와, 17개 학급의 네. 예, 학생들과 네. 같이 만나지는 과정을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이야기가 좀 풀려가긴 하지만 노래를 한 곡 먼저 좀 듣고자 하는데 이 노래를 여름님께서 선곡해 오셨어요. 싱어송라이터 이매진님의 노래 상괭이. 살쾡이 아니고 상괭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상괭이는요,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 돌고래예요. 그런데 이 돌고래가 요즘 약간 멸종 위기종으로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고 했고, 저희가 상괭이라는 동물 비인간 존재를 수업 시간에서도 다뤘었거든요. 네. 그런데 싱어송라이터인 이매진님께서 이 노래를 아주 오래전에 만드셨다고 해서 제가 신청곡으로 신청했어요. 네. 아, 그래요. 상괭이,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사실 상괭이를 먹지는 않지만 포획에 의해서 잡혀진 상괭이가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네.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상괭이를 또 담아서 노래로 만드신 이매진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또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네, 비인간 존재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쉽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예상해 보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맞아요.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구상에는요, 인간종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식물, 동물. 그래서 인간 아닌 존재이다. 그래서 비인간 존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마치 인간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이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오랜 경향들이 만든 우리 지금 이 시국의 어려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네요. 네, 상괭이의 위기를 담은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짝이는 물결 숨쉬는 보물들 푸른 바다와 맞닿은 강물에 네가 살지 바다를 담은 눈 수줍은 미소로 넌 웃지만 춤추지만 아마 넌 외로운 거지 사실 내게 다가가고 싶지만 결국 널 가지려 할지 몰라 그게 미안해 저 멀리 손은 들며 달려가 힘차게 저 멀리 세상 끝에 닿거든 그땐 바람에게 너의 얘길 들려줘 네가 사는 세상은 어디든 길이고 그 어디든 집인 곳 그래서 외로운 거지 모두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쩜 너를 그저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 저 멀리 손은 들며 달려가 힘차게 저 멀리 세상 끝에
얘길 들려줘. 네, 싱어송라이터 임혜진이 부른 상갱이 들었습니다. 이 상갱이의 현실은 굉장히 슬픈 거고 우리가 맞아요. 사실은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노래는 굉장히 발랄하고 상쾌한 느낌의 노래예요. 가사에서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 상갱이가 사는 세상은 어디든 길이고 그 어디든 집인 곳. 그래서 외로운 거지. 네, 어디든 집이고 어디든 길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집이 아니고 아무것도 길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라 외롭다고 보신 것 같아요. 네, 이건 가수님을 만나면 제가 물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 학교로 찾아가서 기후위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진행했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능실초등학교, 상촌초등학교, 또 신영초등학교와 함께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육 주제가 기후위기를 헤쳐가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였어요. 아, 민주주의로서 기후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일단 민주시민 교육이었기 때문에요. 민주시민 교육과 기후위기를 잘 접목해보고자 하는 네. 시도를 일단 했었고요. 그래서 총 4회차, 4회차에서 5회, 길게는 5회차였지만 4회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요, 기후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문제를 접목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해볼까 이런 주제였고요. 두 번째 차시에는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그리고 탄소가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인지, 나로부터 어떻게 기후위기 문제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정의라는 주제였는데요. 일단 전 지구적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접근해보자. 라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기후정의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기후위기의 문제는 원인은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소년 기후행동, 이 직접적인 실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생태 감수성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지구에 사는 다양한 비인간 존재를 만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아, 그 중에 상갱이도 있었던 맞습니다. 거였고요. 네, 그렇게 4회차의 교육 내용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4주간을 네.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진 거군요. 주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의 이런 수업에 참여하던 모습은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적인 학교 수업하고는 다르게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학교 교과에서 요즘엔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신 선생님들을 어떻게 맞이했고 또 어떤 것들을 궁금해 했는지 또 어떤 지점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기후정의 문제를 다루는 건 사실 이런 수업이 거의 처음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소감이나 평가 중에는 예전에도 환경교육을 했었지만 이번에 4차시를 통해서 총 8시간을 활동을 해보니 나에게 정말 더 새롭게 다가왔다. 내 문제로 다가왔다. 이런 소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풀고 경험하게 하고 직접 조사하는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로 그 학생들 수업의 어떤 참여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해 교육에서 이 기후위기를 헤쳐가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로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으로 비행기 비상착륙 을 게임으로 진행했었던 것도 저도 기억에 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판단과로 헤쳐가기보다는 같이 생각을 모으고 거기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나은 방법
나른 결론을 네.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집단의 논의의 힘을 믿는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잘 기억하고 있죠, 저. 네, 혹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세 개의 학교와 만나지긴 했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또는 의미 있었던 장면이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걸 소개해 주시면요. 네, 저희가 마지막 학교 신용초하고 4회차 교육을 하고요. 그때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이 수업이 끝난 후에 그 다음 주에 그 캠페인을 수원 시내에서 기후정의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학생들이 직접요. 일단 선생님이 해주셨죠. 선생님들이 해주셨고요. 그 기획회의를 할 때는 학생들 4분, 그리고 우리 담당 선생님 2분, 그리고 수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4명 정도가 같이 그 캠페인을 구성하는 기획회의를 했고, 네. 그 후에 11월 6일에 수원 인계동 지역에서 함께 이 기후정의 문제를 알리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피켓팅과 함께 또 퍼포먼스도 맞아요. 학생들이 준비해서 진행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저희가 수원시로 찾아갔어요. 학생들의 요구안을 담은 신영초 학생 55명이 요구안을 직접 쓴 그 요구안을 들고요. 수원시청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수원 부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곳에서 다인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 기후정의 행진이 전국적으로 광화문에서 있었을 때도 잠시 멈춰서 모두가 바닥에 드러눕고 우리가 모두 죽어있는 상황을 연출해내는 다인 퍼포먼스를 네. 했는데 그거를 신영초 어린이들도 함께 했었군요. 네, 시청 안에서 네. 저희가 누웠죠. 네. 네. 그런 모습. 아마 초등학생들의 목소리는 아마 수원 지역에서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하는 직접 행동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신영초등학교 학생들이 했었던 목소리, 또 캠페인 모습, 퍼포먼스들을 영상으로 한번 이어서 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양반 김시환입니다. 어쨌든 동물이 멸종하면 우리도 멸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돼지가 멸종하면 돼지고기를 못 먹고 소가 죽으면 소를 못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많은 생물이 멸종합니다. 지구가 죽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의 기후위기를 위해 함께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6일 신영초등학교 6학년 학생 55명,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지구에서 첫 번째가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학생들이 정말 들어 누웠어요. 그렇죠. 시청에서 또 들어 누웠다는 게 네. 그다음에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이 또 요구안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을 모은 그 요구안을 시청에다가 직접 전달한 네.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제안하시고 그다음에 또 준비를 해주신 신영초등학교 선생님을 또 만나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초등학교 교사 이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업을 시민단체하고 학교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나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특정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선을 위해 운동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지요.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와 활동이 뒷받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는 아이들과 교실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교과서 밖을 생각하기 힘들고 또 대부분 시민사회에 호소했던 경험도 미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생생한 실천 경험과 교과서 너머의 지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 수업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캠페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기후위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문제인식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을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번에 캠페인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기후위기 캠페인을 위한 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4, 5, 6학년 학생들이 학생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위원들을 모집하여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곤 했습니다. 6학년 학생 자치회와 담임교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연속하는 회의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 섭외는 매주 수원역 앞에서 기후위기 관련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인 다산인권센터와 수원환경운동연합에 이번 학생 캠페인과 관련하여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했지요. 아무래도 거리에서 캠페인은 저희 교사들보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 6일 캠페인에 학생분들이 참 열심히 참여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캠페인이 있던 날 아이들은 아주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웠던 것을 또 준비했던 것을 지역사회에 소리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새로워했습니다.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목소리 내어서 구호를 외쳤고요. 퍼포먼스를 하는 데에도 그동안 학교에서 빼기만 하던 모습은 없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실에서 보았던 분들이 아닌 여러 곳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더 붙으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의 관심과 수원시 부시장의 깜짝 방문, 교장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 모든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이후에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담아내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6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년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는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가르치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수원시 시민단체와 수원시 소재의 가능한 초등학교가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기 집회를 계획해 보았으면 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처럼요.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함께 계획하다 보면 학교 교육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영초 기후행동을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이영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신영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수업에서 다가온 기후위기의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이어낸 사례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또 적극 대응하라고 수원시의 기성세대들에게 외쳤군요.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신 활동가로서 굉장히 보람되고 기쁜 장면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요, 이런 비슷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저희가 수원시 의회에 시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올해 지자체 선거로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좀 까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한 이후에 이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어서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의 당사자로서 기후위기 문제의 당사자로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데 사실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 학교 수업을 들어가서 저희가 학교의 학생들을 정말 매일 또는 매주 뭐 1년간 만나는 것은 아니고 요 회기에만 뭐 3회, 4회의 기간을 만나지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내기는 사실 어려운 수업 일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가 늘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어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인데 그것을 마무리 못하고 나오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신영초등학교에서 함께 캠페인을 하고 직접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낸 경험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름님, 이제 인권 운동가이시면서 또 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까요? 아니, 인권 교육하고 또 인권 운동을 하는데, 기후위기를 요즘 이야기를 해? 기후위기, 인권 교육가로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선 저는요, 제가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인권의 문제하고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의식으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누가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가. 그런데 그 원인의 발생자 혹은 제공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국가들이 먼저 기후위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거는 인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존중하자, 존엄하게 대우하자라는 관계인데 이것을 확장시켜서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도 중요하게 요즘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여름을 되돌아봐도 세계적으로 또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곳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기업들이 있을 거고 석탄 발전소가 있을 거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일 거고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구조일 텐데 피해를 입은 곳은 사실 반지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갔던 것도 정의로운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혹은 기후 문제라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원이 없거나 조금 더 가난하거나 혹은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기후 위기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올여름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난 2020년 54일간의 역사상 최장 장마 기간에 제가 살고 있는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방 천장에 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젖어왔어요. 작년에 좀 쉬더니 올해의 이 폭우 상황에서 또 새어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똑똑똑 떨어지는 순간까지 왔거든요. 저는 사실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남기려고 하고 TV도 없고 전기 사용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닥친 문제는 제가 발생시킨 탄소에 비해서 너무 좀 크게 피해를 오고 있다. 맞네요. 이런 것도 좀 불평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저의 피해 상황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세계 곳곳에서 또 올여름 우리 생활 주변에 이 기후위기의 재난이 실제로 일어났고 점점 더 자주 더 큰 피해가 닥칠 것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는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현실을 인권 차원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또는 이 정의롭게 기후위기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여름님이 시민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일단 기후위기 문제가 사실 많이 회자되고 있긴 하지만요. 저희가 자세히 들어가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떨까? 마을에서 혹은 아니면 학교 동아리나 모임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작은 모임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어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걸 모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도 활동하고 있는 가치가게에 청년 4분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이제 기후 우울, 기후 위기에 대한 이 청년 세대의 우울감을 노래로서 풀어가고자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셨는데 이 기후 우울을 담아낸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작사해서 들려주고 그게 뮤직비디오도 또 나와 있네요. 이제 그렇듯이 내 목소리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같이 만나지는 지점들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대응해 가자는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시고 또 참여한 학생들과 캠페인 또 다인 퍼포먼스를 수원에서 펼쳐내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권교육 온다의 여름 활동가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도요. 성공회 대학교 조효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탄소 사회의 종말의 구절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에게만 맡길 수 없는 문제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발언해야 한다. 이 사태는 전문가와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기본 팩트를 존중하되 위기의 리스크를 가늠하고 함의를 해석하고 실천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은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마을에서, 수원시에서, 국가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마주하게 될 재난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헤쳐나가야 하는가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 의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훈련은 학교에서, 마을에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재난방송 지금 기후위기에 주목할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주목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라디오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갑니다. 솔가와 이란이 부르는 같이 살자 들려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개미,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우리 바람과 불 따라 여기 우리 볶아먹고 비벼먹고 부쳐먹고 찢어먹고 파기볶음 걱정 없이 같이 살자. 두물머리 지렁이 감정의 노래들 미랑의 할매들 영덕의 내게도 파기볶음 걱정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산다는 거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거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